여러분, 혹시 통장 잔고 마이너스 10만 원을 보고 손이 떨려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정확히 1년 전 그 순간을 겪었습니다. 냉장고엔 김치 몇 조각뿐이었고 월급날까지 일주일이나 남은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 제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제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인생을 뒤바꾼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아 답답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사용한 가계부 템플릿과 3개월 만에 적자를 흑자로 바꾼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잔액을 보며 손이 떨렸거든요. 마이너스 10만 원. 월급날까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말이에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김치 몇 조각과 상한 우유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해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돈이 없으니 하고 싶은 것은커녕 먹고 살기도 벅찼거든요. 저는 29살 작은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집안이 기울어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매일 밤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친구들은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편의점 할인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며 부러움과 초조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정 사장님이었어요. 정 사장님은 한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가 지금은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소연하듯 털어놓은 고민을 들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은이, 지금 하고 싶은 것만 좇으면 안 돼요. 해야 할 것을 먼저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 사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돈이 없으면 행복도 함께 사라져요. 이건 냉혹한 현실이에요. 지금 당신의 생활 수준이 소득에 맞나요? 남들과 비교하며 무리한 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뜨끔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무리해서 산 옷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충동 구매한 물건들이 떠올랐거든요. 정 사장님은 계속해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20대, 30대의 종자돈을 빨리 모을수록 유리해요.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먼저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사람 공부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블로그든 뭐든 시작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배우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제 가계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낱낱이 기록하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았던 거예요. 카드 대금과 각종 구독료, 친구들과의 모임비까지 합치면 매달 적자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지출을 줄였습니다. 외식을 끊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다녔어요. 카페 대신 사무실 정수기 물을 마셨고 지하철 한 정거장은 걸어서 다녔습니다. 친구들의 모임도 정중히 거절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외감과 박탈감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석 달쯤 지나니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플러스로 돌아섰고 조금씩이지만 돈이 모이는 게 보였어요. 그 성취감은 어떤 쇼핑으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정 사장님 조언대로 퇴근 후에는 블로그도 시작했습니다. 제 전공인 디자인과 절약 노하우를 결합한 콘텐츠를 올렸어요. 처음엔 방문자가 거의 없었지만 꾸준히 글을 쓰다 보니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나자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종자돈이 1,000만 원을 넘어섰고 블로그는 작은 수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돈 걱정에 시달리지 않으니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어느 날 정 사장님을 다시 뵈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해낸 거야. 나는 방향만 알려줬을 뿐이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요. 돈이 있으니 억지로 하는 선택이 줄어들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친구들의 여행 사진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 속도로, 제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불행해지지는 않게 해줍니다. 가난하면 정말로 행복이 문 밖으로 나가버려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세요. 생활 수준을 소득에 맞추고 빨리 종자돈을 모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공부하세요. 그 모든 노력이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불행해지지는 않게 해줍니다. 가난하면 정말로 행복이 문 밖으로 나가버려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세요. 생활 수준을 소득에 맞추고 빨리 종자돈을 모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공부하세요. 그 모든 노력이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혹시 지금 저의 과거 모습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절약 노하우나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은 작은 변화 하나만 적어주세요. 이번 달 저축 목표든 끊고 싶은 구독 서비스든 아니면 지금 겪고 계신 고민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모두 읽고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분명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